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경주에 사는 5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이 환자는 많은 학생들과 접촉했고 동네 병원도 4곳이나 들렸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처음으로 50대 남성 환자가 오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고열 증세로 지난 7일부터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고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아들의 진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나흘 뒤 또다시 중환자실을 방문했습니다. 27일 날 삼성 서울병원에 아들 진료차에 3시간 정도 체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퇴원시키기 위해서 5월 31일 날 다시 중환자실 30에서 1시간 정도 체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심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자로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포항 지역 모 고등학교의 교사로 5일 동안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했고 포항과 주소지인 경주에서 동네 병원을 4곳이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 조사팀을 파견해 해당 학교와 방문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감염관 세 군데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환자를 접촉했던 환자를 파악을 해서 진료 차트를 보고 그 시간대에 불구하고 접촉했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가족 2명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증상을 보인 뒤에도 상당 기간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항과 경주도 메르스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경북의 첫 메르스 환자가 포항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는 하루 종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도 메르스 방역 체제는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윤모 교사가 근무해온 포항시 외곽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는 불안한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빗발쳤습니다. 검사 때문에 대기 중에 있거든요. 잠시 후 보건당국의 접촉자 조사팀이 도착해 비공개로 조사와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윤 교사는 발열 증세가 있던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교생 114명 가운데 59명을 상대로 수업을 했고 나흘에 걸쳐 포항과 경주 지역 4개 동네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 삼성병원을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는 구미시에서 열린 상업계 고등학교 경진대회에 감독관으로 참여해 27명과 접촉했고 이때 동료 교사 1명과 함께 한 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역 체제는 이번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윤 교사는 발열 증세가 심해 동네 병원을 방문했던 지난 4일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전화로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지만 보건소 측은 별일이 아니라며 무시했고 결국 격리 조치는 사흘이나 늦어졌습니다. 괜찮다라고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끊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봐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특히 윤 교사가 직업상 접촉자가 많고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보건당국의 학교 접촉자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보건원에서 환자를 받지 마라 안 그랬습니까? 중앙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인식이 그런데 지방 같으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측은 접촉자 조사와 검진을 통해 의심 환자를 가려낸 뒤 다음 주 한 주 동안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주일간 휴업할 예정이고 선생님들은 자가 연수를 해서 자가 격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생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멍 뚫린 방역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경주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서울에서 이송된 확진 환자 2명을 포함해 3명의 환자가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의심 환자는 대구 3명, 경북 2명 등 5명입니다. 자가격리와 일반 관찰 대상자는 대구와 경북이 모두 139명으로 어제보다 21명이 늘었는데 오늘 발생한 확진 환자와 관련한 역학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내일부터는 관찰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우려 속에서 포항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직접 나와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1000석 가까운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의 날 행사 분위기를 강지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포항 시민의 날은 53년 전 오늘 포항항 개항을 기념한 날입니다. 12회를 맞는 올해는 경기 침체로 힘든 기업 기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축하 무대에 오른 이문균 성악가는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힘을 북돋았습니다. 해야 돼야 이 전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포항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멋진 기상의 도시로서 희망찬 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만천 포항시 의정회 회장에게 포항 시민상이 수여됐고 과학기술과 투자유치 등 각 분야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는데 문화예술 부문은 김용수 서예가가 받았습니다. 김 서예가는 현재 열리고 있는 포항의 10여 개 서예단체 연합전을 창립한 주춧돌로 문화예술도 기살리는 포항을 주문했습니다.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이 좀 융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고 시민들의 관심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메르스 여파에도 진행된 행사장 입구에는 손발 소독제와 발열 감지기가 배치됐습니다. 주말 문화가에는 포스코 갤러리 기획전으로 젊은 작가 3인의 섀도우즈 모션이 열리며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안 펜델리오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갤러리 라우에서 다음 주에는 포항시립극단의 벙어리 삼룡이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포항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권 회장은 방명록에 명품 창조도시 포항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쓴 뒤 인사말을 통해 6년 연속 세계 철강사 경쟁력 1위가 된 것은 지역민의 도움 덕분이라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포스코가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고 이칠구 시의회 의장은 상생의 실천을, 방진길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포스코로 인한 어두운 면을 살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포스코 회장의 포항시청 방문은 정준양 회장의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포항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1살 김달선 할머니가 어젯밤 노환으로 타계했습니다. 1925년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3년 19살의 나이로 일본 경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안동 출신의 위안부인 81살 김외한 할머니도 어젯밤 노환으로 별세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5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두 위안부 할머니의 빈소를 잇따라 찾아 조문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 처분할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영구 처분 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원전 소재 지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안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인데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려면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20년까지 관련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 지하연구소를 만들어 실증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9살짜리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흉기 조각이나 많은 음식물을 한꺼번에 삼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B양에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게 강요한 뒤 목을 매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그제 보도한 포항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 서모 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서씨 농장과 인접한 시유지에 조성된 연못과 훼손된 임야 등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서 씨와 주민 등을 불러 불법 행위 경위와 시점을 조사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서 씨가 국유림의 소나무를 불법 반출한 데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변상금 660만 원과 원상 복구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법 건축한 축사에 대해서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전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동풍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하늘 표정도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저녁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짙은 안개 소식 있겠는데요. 시정거리가 매우 좁아지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구름 조금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5도, 포항 19도, 경주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8도, 영덕 포항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센터가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옛 포항역 앞 경북직업전문학교에서 전국에서 14번째로 건설근로자 취업 지원 경북 동부센터 개소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 구직자들이 건설근로자 취업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현장 알선 소개료와 새벽 인력시장 방문 등 비용과 불편을 덜고 공공서비스와 무료 직업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이 심한 지역에 저수지 준설 사업비 3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저수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울진을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과 강원 등 전국 4개 지역으로 저수율 30% 이하 저수지 안에 쌓인 토사를 제거해 용수량을 늘립니다. 가뭄이 심한 지자체는 양수기와 급수차 등을 동원하고 관정 가동과 하천 굴착 등의 용수 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메르스 여파로 대구공항에서도 중국 노선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이번 달 예정돼 있던 중국 사천항공의 대구 하얼빈 전세기 운항 5편이 취소됐고 중국 OK항공의 대구 닝보 노선 6편도 취소되는 등 모두 54편의 중국 노선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항공편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에 이용하는 노선으로 메르스 탓에 중국인 한국 방문이 급감해 노선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과 세심권역 농어촌 인성학교는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인성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청소년 인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세심권역 농어촌 인성학교는 전통 다도와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